네, 기획 특집으로 전해드리는 내년 시장 전망입니다. 국내 증시의 큰 방향을 잡아보고 내년도의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위원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금년 우리 코스피 시장 연초에는 상당히 좋은 모습 보였죠. 주가지수가 드디어는 3,300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만 오히려 하반기 들어와서 다소 힘이 좀 약해지고 있고요. 국내 전반적으로 한 해를 진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 2022년에도 코스피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좀 상고하저의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말 연초에는 좀 모멘텀이 강한 시장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금리 인상에 따른 우려가 반영되면서 좀 하락세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코스피 상단을 3,400포인트로 지금부터 한 17%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점은 2분기쯤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은 좀 변동성이 확대되는 장세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하단을 잘 잡아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기회의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 그래도 상고하저를 좀 전망을 하시면서 하단은 그래도 좀 경직되어 있지 않나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한 모멘텀 변수도 함께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 일단은 코로나 변수부터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변이가 좀 출몰을 하면서 시장에 또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코로나가 시장에 주는 영향은 좀 어느 정도 정점을 지났다라고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제 코로나의 확진자 수 여부보다는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대응하기 위해서 리오프닝을 지연한다거나 연기한다거나 그 여부가 더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도 불구하고 최근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에 대한 단계별 일정에 전혀 차질이 없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만큼 치사율이 높지 않고 큰 변이 바이러스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결국에는 지금 저희가 받고 있는 이런 리오프닝의 단계별 완화 가능성은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로나에 따른 내년도 시장 전망에 대한 부분은 크지는 않다,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경기 정상화에 따른 금리 상승이라든가 물가 상승이 오히려 더 큰 리스크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 주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미국의 FOMC 통화 정책에 대한 발표일 텐데요. 이번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새벽 4시경에 아마도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언급할지 그리고 내년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떤 언급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번 주 국내의 변수 살펴주시죠. 네, 이제 최근에 연준에서 가장 핵심으로 보고 있는 지표가 물가입니다. 11월 물가 지표도 전년 대비 6.8% 오르면서 좀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고용 지표 같은 경우도 계속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 물가를 대응하기 위해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우스는 이제 다른 하우스 대비해서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시점을 좀 늦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 FF 선물 시장에서 반영된 금리 인상 첫 시점은 9월 달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하반기부터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 금리 인상의 시점이 당겨지는 것보다 오히려 금리 인상을 얼마나 빠르게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처음 시작이 9월에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굉장히 완만하게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시장의 충격은 적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빨리 시행을 하고 천천히 단계별로 늘려가는 게 갑자기 늦게 시행을 하고 갑자기 한 번에 올리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점이 저희 예상보다 당겨진다고 해서 시장에 큰 충격을 가져다 주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 물가라는 게 이제 결국에는 내년도 가장 큰 리스크인데요. 물가라는 거는 좋은 물가와 나쁜 물가가 있다라고 매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이번 물가는 경기가 개선되면서 물가가 올라오는 좋은 물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도 굉장히 완만할 것이고 시점이 9월이나 내년도에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도 올해가 한 번, 그리고 내년이 한 번 이런 식으로 굉장히 천천히 금리 인상이 시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에 대한 과도한 우려보다는 이를 지켜보는 스탠스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벌써 12월 중순이기 때문에 내년도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함께 들어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시장, 코로나가 여전히 시장에 작용을 하겠지만 이보다는 각국의 통화 정책 그리고 금리와 물가가 시장의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런 변수들을 토대로 봤을 때 우리 투자자분들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야 될까요? 네,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올드 이코노미냐 뉴 이코노미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크로 환경을 봤을 때는 물가도 올라오고 있고 경기도 개선되고 있고 금리도 이제 올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올드 이코노미들의 기회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뷰가 하나 더 있고요. 또 한 뷰는 결국에는 이런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차질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업들은 이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인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기기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다면 이 뉴 이코노미, 결국 무인화와 자동화, 메타버스 이런 쪽에 대한 투자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양갈래로 갈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는 결국에는 올드 이코노미와 뉴 이코노미가 같이 성장하는 그림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모든 주식을 다 사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안에서 찾아보면 뉴 이코노미 같은 경우는 결국엔 공급망 차질에 영향을 받는 그런 무인화와 자동화 쪽 그리고 친환경 쪽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드 이코노미 같은 경우는 이 뉴 이코노미와 다르게 순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을 잘 타서 들어가야 되는데 뉴 이코노미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투자가 계속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올드 이코노미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 상반기까지는 흐름상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그러면 기회를 모색할 때는 수익률 측면에서 모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밸류에이션상 뉴 이코노미는 계속해서 오랫동안 꾸준히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고요. 상승폭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올드 이코노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오미크론 변이도 있고 원래 밸류에이션상 뉴 이코노미보다는 좀 저렴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익률 측면에서 기회를 보게 된다면 저희는 올드 이코노미 쪽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뭐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일 수는 있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대전환의 국면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보다는 가치 쪽으로 밸류 팩터를 더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올드 이코노미 같은 경우는 저희는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은행, 유통, 항공 쪽이 내년도 실적이라든가 매크로 모멘텀이 좀 더 강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위원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내년도 2022년도도 지금 시장과 크게 다르진 않다. 특히 상고 하저의 모습을 보일 거다. 하지만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갖는 게 뭡니까? 어떤 종목의 투자자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연구위원님께서 내년 상반기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종목군들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유망주 같은 경우는 1년을 보고 2022년 NH투자증권에서 제시하는 연간 전망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 종목들을 저희가 추천을 하고 있고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현대차, KB금융, 그리고 대한항공, 이마트 이렇게 대형주들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중소형주에서는 인선 ENT, JC케미칼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일단 반도체 사이클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는 좀 다운 사이클에서 업 사이클로 이제 옮겨가는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뭐 산업 업사이클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왕의 기환이라고 해서 반도체 업황이 좀 개선될 수 있는 하단을 저희가 잡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 단일 항체에 대한 의약품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바이오주에서는 대형 기업들 중심으로 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히 내년도 선진국 로컬 시설 투자 확대로 인해서 매출이 한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저희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자동차 업종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일단 견조한 수요에서 플러스 이제 지연됐던 그런 재고 축적에 대한 생산이 좀 늘어날 것이다. 그것이 이제 매출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KB금융, 금리 상승기의 금융업종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대한항공과 이마트 실적 개선 업종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인선 ENT는 이제 국내 최대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대선 국면이고 건설 쪽에 대한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 인선 ENT에 대한 실적이 긍정적일 것 같고요. JC케미칼 같은 경우는 바이오 연료, 디젤이나 중유 생산 기업인데요. 아무래도 항공 쪽으로 바이오 중유 전방 산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과 맞물려서 JC케미칼의 실적은 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부분 대형주 안에서도 유망 종목들을 많이 골라주셨네요. 자 내년도 전망 그리고 주목해야 될 유망주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조현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